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요즘에는 제철 과일인 참외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외에는 수분이 90%나 들어있어서 갈증 해소에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참외를 고를 때는 모양이 타원형으로 단단하고 노란색은 진하며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외는 온도가 낮을수록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는 IT 사회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IT 사회의 기본 언어로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누구나 쉽게 코딩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블록 코딩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코딩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 코딩을 바탕으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코딩이란 C 언어나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때 사람의 언어가 아닌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코딩이 활용되는 분야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도 코딩을 통해 만들어지며 나아가 지능형 로봇을 비롯해 의학 분야에서도 코딩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딩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도 코딩 관련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모든 사람이 재미있게 발전된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블록 코딩 플랫폼을 비롯한 코딩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당사는 2012년 창립 이래 스마트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IoT 제조 기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딩 솔루션 개발 및 관련 제품을 기획, 제작,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블록 코딩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호환하여 교육 기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 기반 코딩 관련 제품을 시리즈로 생산, 판매하며 관련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어렵고 재미가 없으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곳. 이에 코딩 관련 전공자와 초심자, 어린이와 어르신까지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성 있는 코딩 관련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앱 개발 및 앱 서비스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경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C,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두이노 보드를 중심으로 IoT 코딩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 보드 개발을 의뢰받고 처음으로 교육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기존 아두이노 제품을 중심으로 한 IoT 코딩 교육에 다소 부족함을 느꼈고 고심한 끝에 보다 다양한 연령과 교육의 수준을 고려해서 맞춤형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기업부설연구소 인력들은 전반적인 개발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장을 비롯해 설계 및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부연구소장과 블록코딩의 기반을 다지고 2세대 블록코딩을 기획하는 수석, 그리고 스마트케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일당백의 기세로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모두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아이템을 포함하여 저희 회사만의 시리즈 전 제품이 블록 코딩에서 호환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한 후 웹 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하여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장치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블록 코딩을 시작으로 웹 REPL 기능까지 확장하여 로그 확인과 파이썬 코딩도 가능합니다. 웹 브라우저로 코딩을 하기에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교육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련 예시가 기능별로 모두 들어있어 예시를 실행하면서 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블록코딩 플랫폼은 AI 기반 교육의 기본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코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기자재인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데요. 알고리즘에 맞춘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며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을 위한 과정에서 실시간 제어 시 케이블 연결이 따로 필요 없으며 블록코딩을 기반으로 파이썬까지 함께 교육이 가능하다는데요. 게다가 동영상 및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부품 연결 배선도를 제공해 혼자서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웹 기반 서비스로 노트북이나 PC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코딩 교육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내심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개발한 아두이노 보드가 포함된 초심자용 세트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센서 및 부품들이 보드 안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코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블록코딩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워 미래 역량을 쌓아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취미로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센터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포츠 관련 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야근이 사라지고 퇴근 시간이 당겨지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중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분야가 바로 스포츠 활동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참여자에게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며 신체적으로는 체력 향상과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풋살을 비롯해 축구, 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포츠센터 창업을 고려하려는 예비 창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스포츠센터. 풋살장과 농구장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센터라는데요. 이곳 센터는 스포츠센터 전문 시공업체의 의뢰를 하여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약 900평 크기의 3층 건물과 약 500평 크기의 야외 공간으로 대규모의 스포츠센터 시공을 진행했다는데요. 우선 야외 구장을 살펴보면 이 센터의 주 이용자가 유소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잔디를 시공하고 학부모나 관객들이 경기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중석을 제작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내부 시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장, 농구장, 그리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계획이었고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롤링 잔디의 어떤 기계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탄성마루 시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잔디를 또 이렇게 깔고 그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으로 휴게 공간, 카페, 선수 대기석 요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구성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네. 건물 내부 시설은 크게 학부모 방문이나 대관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한 무인 카페와 축구 전용 구장, 그리고 롤링 잔디를 설치한 농구장 겸 풋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특히 이 장소는 롤링 잔디 기계를 활용하여 평소 마루를 깔아 농구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인조 잔디를 깔아 풋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축구 클럽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셔서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잘 공감해 주시고 또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캐치해 주셔서 마음 편히 공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해보았는데 디자인부터 자재 선정, 시공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전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2번, 3번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유소년 축구교실. 이곳 역시 스포츠센터 전문 시공업체의 의뢰를 진행해 시공되는 곳으로 야외구장 시공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풋살장 시공 경우에는요, 그 틀을 짜기 위한 이제 철 구조물 공정이 있고요. 그 철 구조물 작업을 하고 나서는 공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합니다.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깔게 되는데 이런 야외 구장 같은 경우에는 55mm 구장 이제 그 잔디를 사용을 해서 그 이런 고무칩이라던가 이런 규사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더 폭신폭신하고 안전하게 이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합니다. 동선과 공간의 실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공 작업을 한다는데요. 특히 디자인 면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타일의 구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풋살장 시공이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공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랑 진행을 해서 좋았던 부분은 그 디테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장 크기별 라인 이제 크기, 그다음에 문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지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보호 패드 위치 이런 것들 이제 좀 안전성 부분에서 디테일한 좀 노하우가 있어서 이 업체랑 진행했고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물망은 사실 외관상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한 어떤 마감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 라인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포츠센터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스포츠센터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의 구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교구를 활용해서 수학의 개념을 익히는 아이들이 많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도형 중심의 창의 사고력 수학 교재를 개발해 공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라는 틀 안에 갇혀 그 변화의 정도가 무뎠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경험해온 교육과 학습은 교과서를 정독하고 때에 따라 참고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그에 따라 교과 과정 역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데요. 특히 과목 중에서도 수학의 경우 더욱 높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각종 시험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화된 교육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수학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릴 적 제대로 경험한 사고력 교육이 중요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존의 주입식 수학 교육에서 벗어나 손으로 만지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하여 2015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 서비스로 행복한 교육 문화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창의사고력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의수학 교육의 대중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도형, 측정 중심의 전문 사고력 수학 교재 브랜드를 만들었다는데요. 이 브랜드를 필두로 하여 가맹사업과 학원 운영, 방과 후 교재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는 특히 수학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는 주입식 수학 교육으로는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 놀이를 통한 구성주의, 수학 교구 조작 활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수학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코딩은 필수적이며 이 코딩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학을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배운다면 수학을 좋아하는 창의융합 인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의사고력 수학 전문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발한 사고력 수학 교재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 강사들의 교육을 통해 창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목동에서 수학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6세에서 초등 6학년까지 주 1회 모둠 수업을 진행하며 정답보다 생각의 발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메타인지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월 교재 한 권에 교구 한 가지로 한 달간 몰입식으로 배워요.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3명에서 최대 4명, 5명까지 모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다양한 교구 탐색을 통해서 교구의 특성을 익히고 2주, 3주, 4주로 가면서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스몰 스텝식으로 심화 수업을 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교재는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수학 개념을 형성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로 중학생 이후에 부딪히게 될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만들기 시간에 만들면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팽이 모양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이곳에서는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5세에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공부방과 교습소, 학원에 창의사고력 수학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교재는 도형 중심의 몰입식 전문 콘텐츠로 두뇌 발달과 인지 발달을 고려하여 수학 교구의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수학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한 가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매주 목요일 2시간씩 화상을 통한 본사 정기 교육과 34개의 지사를 통한 월 1회 이상의 현장 스터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연구진은 매일 교재 및 수업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명호 선생님들은 매월 교재를 주문하고 수업 진행 후 교재와 교구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발맞춰 아이들이 집에서도 창의사고력 수학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에 수학 교재, 교구를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데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라는데요. 이제는 재미있는 수학 교구를 통해 수학 개념과 원리를 탐색하고 자연스럽게 사고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미술 시장의 화두는 NFT와 아트의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아트의 대체 불가 토큰인 NFT 기술을 접목해서 작품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 아트 거래 플랫폼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출현을 계기로 온라인 경제가 급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영역에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NFT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NFT의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라는데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NFT의 기반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NFT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미술과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아트 전시장. 이곳은 NFT를 활용한 미술품 거래 플랫폼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트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미술 시장이 30% 이상 성장을 하고 그와 맞게 온라인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NFT 미술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약 1900% 이상 성장하였지만 국내에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 부재로 미술품 특성상 거래의 불투명이 존재하고 저작권 이슈도 항상 이슈화됐었습니다. 이에 저희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대규모 아트 거래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술 분야에서 NFT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해 쉽게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복제본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NFT의 출현 전에는 디지털 아트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소장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NFT를 통해 디지털 아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쉽고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아트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미술 시장에서 NFT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아트 작품에 자산 정보와 창작자를 기록해 디지털 예술 작품의 고유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해 하나의 유일무이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미디어 파사드와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로 광고, 전시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미디어 아트 전문가인 김태현 대표. MZ세대라 불리는 20, 30대 젊은 층이 미술품 컬렉터로 진입하는 현상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 미디어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아트 거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실물 및 디지털 아트 작품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하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아트테크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 이러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갤러리, 즉 미술품 전시 공간을 통해 실물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화제가 되었던 존원의 대형 작품 또한 실물 작품 소장으로 직접 감상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아트가 지닌 고유한 가치에 더욱더 집중하여 새로운 차원의 예술 향유 문화를 창조합니다. 미술 거래 플랫폼과 매매 사이트, 온라인, 오프라인 갤러리를 결합한 이곳은 결제 시스템을 갖춰 실물 및 디지털 아트 작품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웹은 물론 앱 기능도 제공해 서비스 접근성이 높고 선물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 NFT 사이트에 오리지널 캐릭터를 론칭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이 캐릭터는 작가들과의 협업을 목표로 만든 PEP NFT 작품으로 고정밀 카메라를 활용해 실사처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전시장에 이 캐릭터의 실물 작품을 중심으로 캔버스 평면 작품과 NFT 미디어 작품, 아트토이를 설치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다는데요. 평소에 NFT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물 작품으로도 볼 수 있고 굿즈로도 구매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은 점차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술계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NFT의 형태로 작품을 누구나 제작하고 소유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NFT 아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미술품 거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번에 대규모 아트페어에서 NFT 보증서를 발급했는데요. 다양한 실물 작품과 디지털 작품을 거래하고 국내에 안정된 플랫폼으로서 여러 캐릭터 IP와 계약을 하여 이를 NFT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그림 수급 및 보관을 위하여 평창에 2만여 평의 수장고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요양시설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2020년 기준 약 807만 명으로 2025년에는 약 1,04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 지원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요양시설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창업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창업을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양시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선정 및 사업성 분석,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시공과 시군구 인허가 및 설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리는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회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실장으로 지낸 10년 경력과 요양원 운영 7년 경력까지 도합 17년 동안 어르신 케어를 해온 장석영 대표. 시행착오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요양시설 컨설팅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2022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대상 노인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초기 의료 처치 이후 케어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재활치료사로 10년을 근무하여 이러한 질병들이 현대의학으로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남은 평생 동안 케어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보험의 재정 지원을 통한 보호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설을 통해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요양시설 사업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생각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케어하며 터득한 노하우와 전문 분야 지식을 그 바탕으로 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노인 장기요양 사업에 필요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요양원. 이곳은 장석영 대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약 400평의 넓은 공간으로 61인 시설로 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쾌적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배경은 화이트와 골드, 블루 컬러를 믹스 매치해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미고 어르신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풀과 나무, 꽃을 곳곳에 설치해 답답하지 않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객실 내부는 채광이 잘 들어오고 소방시설과 미끄럼 방지 등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지치료와 운동치료, 일상생활 동작치료 등 전문 재활평가를 통한 개개인 맞춤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추구하고 운영하는 요양원은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마치 호텔에서 우대받고 있으시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인테리어를 추구합니다. 식사는 헬스업 인증 시설과 협약을 맺어 철저한 위생과 영양을 갖춘 식사를 제공하며 재활치료 서비스를 특화하고 각종 위생 및 방역을 대학병원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인실 같은 상급 병실로 이루어져 어르신의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시설을 한층 더 신경 써 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동안 30여 개 이상의 요양시설 관련 컨설팅을 하며 설계 및 시공,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업을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 선정 및 허가 가능 여부, 그리고 인구 통계 및 시장 조사를 통한 가치를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사업 포기를 권해드리고 운영의 장점보다는 어려운 점 등을 더 많이 설명드려 어르신을 모실 충분한 각오를 다지시게 하는 걸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군구의 여러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건축법, 노인복지법, 소방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충분한 숙지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요양시설 창업은 모두 허가를 득해야 하는 허가 제도 안에 있으므로 한두 분야의 전문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와 디자인 시공, 기자재 입고 및
인허가 서류 작성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요양시설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요양시설 창업에 필요한 준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업계에 에듀테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을 합친 말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말하는데요. 자른 가운데 명문대 학생 튜터와 중고등학생을 매칭해주는 비대면 유학 과외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동안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의한 방법이 우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인공지능형 학습 기술이 도입되며 기술과 교육의 만남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데요. 기술과 교육의 만남은 에듀테크라는 개념으로 교육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듀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비대면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1 비대면 유학과외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등 글로벌 대학 입시를 위한 1:1 비대면 유학과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 대학생 튜터와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매칭해주는 비대면 유학과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월하게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수준, 성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하고 관리한 명문대 튜터들과의 수업을 매칭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로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추가되며 수업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제공된다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튜터들의 추천을 AI 기반으로 할 수 있든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트래킹할 수 있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역과 시차를 넘어서 다양한 튜터와 학생들을 연결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의 발전으로 예를 들어 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등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1:1 비대면 유학과외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1 비대면 유학과외 플랫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선 상담을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과목 및 스케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 후 해당 수업을 위한 튜터를 배정하고 수업과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으로 2차 상담을 진행하고요. 수업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필기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해당 수업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 추후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big picture question? I guess it refers to the question regarding like main idea or the overall the message the author want to deliver to the reader. Wow, good job. How did you know that? I just guessed it. You guessed it. Good guess.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해당 수업에 대한 상세한 수업 후기가 부모와 학생에게 전달된다는데요. 기존 화상과외로는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학생들이 경험했을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학습에 불필요한 장치를 완벽히 제거함으로써 온전히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원이나 인강, 화상과외에서는 느끼지 못한 공부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튜터를 연결해주던 C2C 플랫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밀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데이터로도 한번 검증이 되는데요. 한번 저희와 정규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 90%가 넘는 재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튜터와 매칭을 시켜주는 1:1 비대면 유학과외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민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계기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2021년 8월경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부모님들로 이제 다양한 좀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과의 직접적인 수업보다는 우리 아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줄 수 있는, 제가 수업했던 제자들을 조금 과외로 매칭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보름 사이에 제가 한 60건 정도의 수업을 매칭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업무의 역량이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뒀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수업에 아이가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 결과 후에 나타났던 어떤 테스트, 어떤 점수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과제나 성적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특히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존에 한국에 너무나도 이렇게 좀 촘촘하고 잘 되어 있는 어떤 사교육 시스템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 저희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가 완전히 이제 성장하고 또 자리 잡는 그런 부분들이 1차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들이 글로벌 입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제외한 여러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떤 큰 거점 시장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시장에도 저희가 좀 진출해서 저희의 어떤 K-에듀가 가진 강력한 어떤 장점들을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교과목이라고 보통 부르는 한국으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 위주로 저희가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의 범위의 확장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만든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인 튜터가 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즉 저희가 이제 한국이 만든 K-에듀 시스템이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또 각자 다양한 인종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소위 말해서 참여하는 인원으로서의 어떤 글로벌화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철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부가 메말라 가려움이나 갈라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봄철은 피부 건강에 나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비롯해 건조한 기후와 꽃가루가 피부 보습력에 악영향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잦은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피부 보호 기능과 재생력마저 약화시켜 환절기에 피부 질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 병변은 가려움증이 심한 붉은 발진이나 작은 물집인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긁게 되면은 진물이 나오는 병변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상처를 통한 2차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중기 병변은 반복되는 긁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늘어나게 되고 피부가 오돌토돌한 구진성 병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기에 접어들면 피부가 두껍고 거칠거칠한 상태가 유지되는 태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병변의 형태, 그리고 가족력까지 종합하여 면밀히 상담한 후 보조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는데요. 아토피 피부 검사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부 단자 검사가 있는데요. 여러 알레르기 항원을 등이나 팔의 피부에 올려놓고 그 부위를 소독 바늘로 살짝 찔러서 15분 뒤에 유발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E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과 관계가 있는 면역 글로불린 E의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 다중 알레르기 항원 동시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포함한 가장 확률이 높은 알레르기 항원 약 80종에서 100종과 반응 검사를 합니다. 1회 검사로 여러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검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상 소견이 나온다고 무조건 알레르기로 판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의사의 세밀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크게 일반적 치료와 전문적 치료가 있다는데요. 일반적 치료 중 하나인 국소스테로이드제는 바른 부위의 항염증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인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는데요. 만약 일반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일 경우엔 아토피 피부염의 전문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문적 치료로는 자외선 광선 치료가 있는데요. 태양광선 속 자외선의 염증 억제 효과에 착안하여 개발된 치료법으로 매주 2회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면역 억제제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할 경우 전신의 알레르기와 면역 이상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장시간의 유지 치료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만 혈압 상승과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1, 2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계속 긁게 되는 아토피 피부염.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신한 병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이제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약 60%, 많게는 80%가량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아토피 계통의 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현대에 들어와서 자동차 매연이나 아니면 미세먼지와 같은 자연 공해의 증가, 그리고 음식물에 있어서는 음식물에 첨가되는 방부제, 보존제와 같은 음식물 첨가제의 증가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연관이 높습니다. 생애 시기에 따라서 증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유아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후 2개월에서 3개월째, 늦게는 6개월째에 발생하게 되는데 급성 병변으로 양볼에 홍반을 특징으로 하게 되는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기를 태열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가 되게 되는데 소화기에는 아토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과 팔, 다리에 굽혀지는, 접혀지는 부위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병변들이 나타나게 되고 몸 전체적으로는 건조한 피부를 가지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환절기나 간절기에는 귓볼이나 손목, 팔목, 발목 쪽으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찢어져 나가는 균열 현상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피부가 두꺼워지게 되는 태선화 병변이 주를 이루게 되고 또 습진도 같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에 걸쳐서 피부를 반복적으로 긁음으로 인해서 마치 검은 반점처럼 보이게 되는 색소 침착이 흉터처럼 남게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피부의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보습제를 도포해 주셔야 피부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목욕에 대한 관리법인데요. 대개의 경우 1일 1회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 가벼운 샤워가 권장이 되고 너무 장시간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탕이나 욕조에 들어가 있는 행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의 관리인데요.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너무 강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향이 강한 린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의복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렌트해서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주 팀장과 함께 신차 장기 렌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전문 회사로 전 캐피탈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에이전시 회사입니다. 회사의 설립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고객이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캐피탈마다 월 불입금이 얼마인지 비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렌트 리스 진행할 수 있는 전 캐피탈사와 제휴를 맺어 고객이 원하는 차량과 이제 계약 정보만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캐피탈이 가장 저렴한지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고자 에이전시 회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편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 대여료 안에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전혀 없고, 사고 시에도 면책금만 내주시면 이제 간편하게 사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신차 장기 렌트 서비스는 이제 원하는 차량을 렌트사나 캐피탈사 명의로 구입하여 렌트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렌트 기간은 1년에서 5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이제 월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차량 인수와 반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별화된 점은 뭘까요? 이제 최저가 비교입니다. 원하는 차량을 캐피탈사에서 견적 비교 후 최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캐피탈사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차량을 똑같이 이용한다고 해도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70만 원을 납입해 이용합니다. 신차 시장도 아는 만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저희 회사는 전 국민이 원하는 차량을 전문 지식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간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 점수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캐피탈사에서 이제 신차 구매 후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보니 연체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신용 점수나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시에 정비 패키지를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정비 패키지 포함 시 모든 소모품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대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월 납부하게 되는 렌탈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연간 키로수 4만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렌탈료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계약 조건이나 캐피탈에서 주는 할인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일한 차량 금액에 동일 계열수 진행해도 이제 선택한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주행거리가 높을수록 잔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월 렌탈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렌터카 반납 시에 약정 거리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 렌트 최초 계약 시 설정한 약정 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km당 80원에서 이제 많게는 200원까지 위약금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렌터카 업체마다 유예 키로수를 주는 곳도 있지만 렌터카 업체마다 상이항으로 이용 중인 렌터카에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장기 렌트를 이용한 고객이 계약 만기 후 다음 신차 모델로 다시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렌탈료만 내면 보험이나 이제 세금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사고 처리나 차량 정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차 구매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신차 시장에서 구매 방식이 아닌 렌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 처음 렌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 항상 최저 가격으로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은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아주 중요한데요.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장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성분의 변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화장품을 보관하는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